한국의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드디어 도래했다. KF-21의 국산 엔진이 1950도의 초고온을 견뎌내며 새로운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 엔진조차 도달하지 못한 영역을 한국이 개척했다는 의미다. 군사기술의 패권은 언제나 하늘을 지배하는 힘에서 비롯되며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은 그 모든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손으로 그 심장을 완성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KF-21은 애초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라는 구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지목된 부분은 언제나 엔진이었다. 엔진은 단순히 추진력을 제공하는 부품이 아니다. 초음 속에서의 안정성, 고도와 기압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구성, 그리고 열을 제어하는 정밀한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이 영역은 사실상 장벽으로 존재해왔고 한국은 그 벽 앞에서 끊임없이 도전했다. 1950도라는 수치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이 장벽을 돌파했다는 증거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 KF-21의 엔진 개발 초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전투기 엔진은 수많은 합금 소재와 초정밀 가공 기술이 결합되어야만 완성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는 고온을 견디는 터빈 블레이드 기술이다. 블레이드는 초당 수천 회에 회전하며 섭씨 1000도 이상의 열과 압력을 동시에 버텨야 한다. 한 번의 균열이나 변형만 발생해도 엔진 전체가 파괴되며 이는 곧 전투기의 추락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조차 이 분야의 기술은 극비로 유지해왔고 동맹국조차 쉽게 이전받을 수 없었다. 한국이 이번에 세운 기록은 바로 그 장벽을 자력으로 돌파한 사례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다. 어떻게 한국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영역을 뚫어내는가? 답은 집요한 연구와 축적된 경험에 있다. 수십 년간 한국은 외국 엔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소재과학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2010년대 이후 한국은 항공우주 소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며 초내열 합금과 냉각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결국 KF-21 엔진의 시험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 이번에 측정된 1950도의 수치는 단순한 시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운용 가능한 엔진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의 항공기 개발 능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유럽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한국이 달성한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환영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미국의 독점 기술 지위가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가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 성과를 달성한 데에는 단순한 기술력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엔진 자립은 곧 방위산업의 독립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KF-21을 비롯한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엔진, 레이더, 전자전 장비 같은 핵심 부품은 언제든 수출 제한이나 제재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엔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국은 더 이상 외부의 제약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무기 개발과 수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선 전략적 승리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집념의 결과다. 이름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실험실에서 수천 번의 실패를 반복하며 이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을 하나씩 돌파해왔다. 이들의 노력이 모여 한국이 오늘 세계 앞에서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전투기 개발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으로 한국의 민간 항공산업, 우주 탐사 프로젝트, 심지어 차세대 에너지 산업에도 파급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기술 패권 도약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KF-21 국산 엔진이 세운 1950도의 기록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불가능을 뚫어낸 의지, 기술 독립을 향한 집념, 그리고 세계를 향해 당당히 맞서는 자신감이 모두 이 수치 안에 담겨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선도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KF-21 엔진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만이 아니라 전략적 파급력을 동시에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자체를 설계하고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가장 중요한 엔진 분야에서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았다. F-35나 F-16 같은 최신형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핵심 부품 공급이 제한되면 한국 공군의 운용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성과로 한국은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방위산업 전체에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엔진 독자 개발은 무기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T-50 고등훈련기나 FA-50 경공격기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면서도 엔진은 미국산을 의존해야 했다. 이는 단가 상승과 동시에 수출 제한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려 해도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엔진 수출을 승인하지 않으면 거래는 성사될 수 없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실용화되면 한국은 더 이상 그런 정치적 변수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 자국 기술만으로 완결된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F-35는 성능 면에서 최상위에 있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수출 조건도 까다롭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 라팔 역시 비용 문제와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반면 KF-21은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맞추며 국산 엔진을 탑재하게 된다면 유지비용까지 낮출 수 있어 중견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는 길을 열어준다. 또한 국산 엔진의 등장은 한국 공군의 전력 운용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부품 조달에서 항상 일정 비율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전시 상황이나 국제 분쟁이 격화될 경우 주요 동맹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부품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면 한국은 전시에 필요한 수리와 교체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국가 안보의 최종 보증 수단이 된다. 이번 성과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한국의 항공우주 연구 인프라가 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축적한 데이터와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엔진 설계에서 필요한 연력학과 유체역학 그리고 첨단 소재공학을 결합시켰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구조를 미세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난제인데 한국 연구진은 이 부분에서 획기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고온에 노출된 블레이드 내부에 미세 채널을 형성해 공기를 흘려보내는 방식은 이미 미국이 사용해왔지만 한국은 이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 1950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었다. 엔진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도 눈여겨볼 만하다. 새로운 엔진을 시험하는 과정은 언제나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따른다. 실제로 초기 단계에서 몇 차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국 연구진은 이를 데이터로 삼아 구조적 결함을 찾아냈다. 이 반복된 실패와 교정의 과정이 결국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열쇠가 되었다. 성공의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다는 교훈을 몸소 증명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의 성과는 단순한 국가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KF-21과 그 엔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최신 전투기 도입을 원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적 조건을 감당하기 어렵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전투기는 가격과 조건에서 더 유연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여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만약 KF-21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수출된다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국산 엔진이 있을 것이다. KF-21 국산 엔진의 실용화는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전체를 도약시키는 기폭제다. 단순히 전투기에 국한되지 않고 수송기, 모인기, 심지어 우주 발사체까지 이 기술을 확장할 수 있다. 1950도의 벽을 넘은 경험은 앞으로 추진력과 내구성을 강화한 다양한 파생 모델을 만드는 데 토대가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성과는 군사 분야를 넘어 민간 항공과 우주 탐사에까지 파급될 수 있는 거대한 자산이다. KF-21 엔진의 개발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제적 압력과 기술 이전 거부를 극복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군사기술의 독점을 철저히 지켜왔다. 과거 KF-21 개발 초기 단계에서도 한국이 요청한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은 완강히 거부했다. 터빈 블레이드 합금 제조법, 고온 냉각 구조 설계,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료 분사 기술은 그 어떤 협력 프로그램에서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기술 보호 차원을 넘어 한국의 독립적 성장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력으로 그 길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수많은 한계가 노출됐다. 실험용 엔진은 목표 추력에 미치지 못했고 고온 영역에서 블레이드가 녹아내리는 실패도 반복되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수준의 엔진을 개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국내 소재기업과 대학연구소가 협력해 초내열 합금의 새로운 조성을 개발했고 냉각 채널을 3차원 프린팅 기술로 정밀하게 구현하면서 마침내 한계를 돌파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축적된 도전의 과정이 오늘날 1950도의 신기록을 만들어낸 토대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한국 특유의 민관협력 구조다. 방산기업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연구 영역을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 항공우주 기업이 소재와 공정 기술을 제공하며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초이론을 뒷받침했다. 이 삼각협력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점차 성과가 쌓였고 결국 세계가 주목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합심해 만든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과를 놀랍다는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한다면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다. 중국은 제-20 전투기를 자체 개발했지만 여전히 러시아 엔진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온 내구성과 안정성 문제로 인해 중국의 엔진 기술은 국제적으로 완성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한국은 짧은 시간에 품질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중국이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미묘하다. 일본은 F3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구상하고 있으며 영국과 협력해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로 언제 완성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이 이미 1950도의 엔진 성과를 확보했다는 소식은 일본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기술 우위를 자부해온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같은 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긴장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유럽은 또 다른 반응을 보인다.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으로 FCAS라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엔진 개발 역시 그 일부다. 그러나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진척이 더디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빠른 속도로 실질적 성과를 내자 유럽 전문가들 역시 경계에 눈길을 보낸다.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갖춘다면 향후 국제무기 시장에서 유럽과 직접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KF-21 국산 엔진의 등장은 단순한 한 나라의 사건이 아니라 세계 군사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번 성과는 한국 내부에서도 국민적 자부심을 크게 고양시켰다. 전투기 엔진이라는 단어조차 일반인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세계 최초로 미국도 못한 고온을 견뎌냈다는 메시지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취다. 이는 단순한 군사기술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자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도 강력한 영감을 준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낸 경험은 앞으로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KF-21 엔진이 세운 기록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실험실 단계에서 확보한 성과를 실제 전투기에 적용하려면 아직 수많은 시험이 남아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목표가 이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현실적 과제로 변한 것이다. 이 변화 자체가 이미 거대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이제 불가능을 깨트린 국가로 세계 무대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KF-21 국산 엔진의 등장은 군사적 차원에서만 평가할 수 없는 거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독립적인 전략 자산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세계 군사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언제나 엔진 기술을 독점했다. 미국이 항공우주 엔진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상업적 비밀 때문이 아니다. 그 기술이야말로 국가 안보와 패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그 문턱을 넘어섰고 이는 사실상 엔진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이 자주권은 한국군의 운용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만약 전시에 해외에서 엔진 수입이 차단되면 지금까지 한국은 즉각적인 전력 공백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국산 엔진 생산 능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필요시 자체 생산과 수리 체계를 통해 전투기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군사작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특히 한반도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이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전쟁은 언제든 외부의 의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자력으로 엔진을 보급할 수 있다면 최소한 하늘의 우위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산 엔진의 확보는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바꾼다. 지금까지 방산 수출은 항상 조건부였다. 예를 들어 FA-50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미국산 엔진을 탑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엔진부터 항전 장비까지 모든 요소를 한국이 직접 제공할 수 있다면 방산 수출은 정치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는 단순히 수출의 확대만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 브랜드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여러 국가들은 이미 KF-21과 그 엔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 무기체계의 높은 가격과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중동 일부 국가는
전투기 전력 강화를 원하면서도 기존 무기 강국들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한 KF-21을 제시한다면 가격 경쟁력과 기술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 이들 국가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이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수출 주도형 방산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한편 국산 엔진의 성과는 군사 외적인 분야에서도 큰 파급력을 가진다. 항공우주 기술은 군사와 민간의 경계가 희미한 대표적 분야다. 고온합금과 냉각 기술은 민간 항공기 엔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주 발사체의 추진 기술에도 직결된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달 탐사와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한다면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엔진 기술이다. 결국 이번 성과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 전체의 성장 엔진이자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기술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중에게 방산은 단순히 비밀스러운 군사 영역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KF-21 엔진의 성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취로 다가왔다. 미국도 못한 것을 한국이 했다는 서사는 국민적 자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 기술 투자와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 전체가 기술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다. 또한 이번 성과는 청년 세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의 젊은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직접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는 곧 미래 인재들이 항공우주와 방산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국가 전략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이어지는 기술 전승이 필수적이다. 1950도의 성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본다.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새로운 기준을 세운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KF-21 국산 엔진이 세운 기록은 한국을 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성과를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실전에서 검증하며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KF-21 국산 엔진의 등장은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외교 지형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왔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기술 의존 구조 속에서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 한국은 자국의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고 이는 곧 군사 외교에서의 협상력을 극대화한다. 무기 거래는 단순히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엔진 독립을 달성한 한국은 이제 어느 국가와도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중견국 외교 전략의 커다란 무기가 된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은 방산 외교에서 독자 노선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곧 기술 강국 한국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이어지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한다. 국산 엔진 개발은 또한 동맹국과의 협력 구조를 재편하게 만든다. 예컨대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엔진 문제에서는 미국산 의존도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이 엔진을 독자 개발하면 인도네시아 역시 미국의 승인 없이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양국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빌려 쓰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는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 이번 성과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막대하다. 엔진 산업은 단순히 전투기 몇 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지 보수, 부품 교체, 기술 업그레이드 등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서비스 산업이 뒤따른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면 해외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한국 방산 기업으로 직접 연결된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며 방위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다. 더 나아가 항공우주와 민간 분야의 기술이 이전되면서 전체 산업 구조를 혁신할 수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번 성과를 두고 엔진 독립은 곧 전략 독립이라고 평가한다. 과거 한국은 무기 도입 과정에서 항상 제한과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전환은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선 전략적 지렛대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며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국산 엔진의 확보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토대다. 해상대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기술력 경쟁으로 귀결된다. 인공지능, 무인화, 극초음 속 무기체계가 부상하는 가운데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 역시 추진력이다.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을 보유한 국가는 미래 전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번 성과를 통해 미래형 무기체계 개발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적 자부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에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과를 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전투기 엔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까지 성과를 올리며 기술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혔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도 도전 정신과 기술 혁신의 가치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순간이다. 결국 KF-21 국산 엔진의 탄생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발전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추격자가 아닌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선도자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안보, 경제, 외교 전반을 지배하는 동력이 될